한국전력공사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상반기 대비 7.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6.2%가 증가했습니다. 두퐁T 회전율 2.3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0.74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 42% 선으로 인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RE100 하려면 전력 구매 선택지 다양해야 한점, 독점 체제 바꿀 필요, RE100 동향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나주의 기자가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일보가 RE100 동향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를 개최한 모양인데요.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해외 에너지 가격 치솟지만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요즘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안전 의존 구조가 재생에너지 확대 걸림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RPS라고 리뉴어블 에너지 포트폴리오 스탠다드 제도가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 RPS 제도는 50메가와트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공급 의무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력 공급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한전이 정산해줘 발전 비용을 줄일 유인이 없어 시장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게 뭔 얘기인지 잘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는데, 현행 제도에서 전력 공급자들이 RE100 이행 기업과 직접 구매 계약, PPA 등을 맺기보다 RPS 정산받기를 선호한다며 기업들은 PPA 계약 등 다른 선택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게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RE100이라는 것들이 이거를 100% 하자고 유럽 RE100으로 망했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에 와서 왜 이런 RE100을 이슈화하는지 저는 원자력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RE100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시작을 했는지. 여기에서 영국의 다국적 비영리기구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좌파 진보 애들이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 어젠다로 지방 이권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저는 봅니다. 2031년까지 풍력 태양광 발전 시설 신규 허가 제한이라는 또 뉴스가 나왔어요. 신익환 기자가 KBS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용 반대 견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출력제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내 16개 변전소를 개통관리 변전소로 지정하면서 다음 달부터 풍력과 태양광 등 신규 에너지 발전 시설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너무 재생에너지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재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뉴스가 있죠. 쓰는 지역에서 생산도 국가 존립 좌우하는 지방 소멸 대응 물음표를 제가 붙였습니다. 중앙집권적인 전력 체계를 가지면 국가 존립이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협박성 표현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종성 기자 이데일리에서 보도했는데,
중앙집중형 전력체제로 지방소멸 대응 못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한 인센티브 고민해야 분산 특권의 사업자의 송전비용 부과해서는 안 돼. 김 대표 9월 5일 분산에너지법 세미나 기조강연을 할 거다 이렇게 했고, 또 7월 전기요금도 한숨인데 8월 역대 최대 긴장, 고정수 기자가 MBN에서 보도했습니다. 자관 전기료도 좀 올라가지고 좀 힘들다. 이거는 전기료 오르는 것은 재생에너지하고는 거의 무관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화력발전 뭐 이런 것고 그런 건데, 현재 상반기 실적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좀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지방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5천만 인구에서 50% 이상이 서울 경기 지방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그 지방 발전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는 건지, 그 인구가 적은 데에서 전력을 얼마나 쓰겠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뭔가 그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들이 지금 전력에 대해서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42조 9,942억 원, 거의 43조 원을 이뤄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7.5% 매출액이 증가했고, 매출원가는 반대로 11.7%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6조 3천억 적자였는데 2조 1천억 매출 총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전환 이 매출 총이익 133.6%고요. 판매관리비가 4%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조 1,690억 원으로서 전년도 영업적자 7조 2천억에 대비 116.2%가 전환이익이 달성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8%에서 2.7%로 20.8%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원가 생산성도 1위 넘어섰습니다.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스르브 회계도 영업이익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영업의 비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손익에서 1조 2천억의 적자가 있습니다. 이게 그 이자 부채에 대한 빚이 이자 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1천억 정도 수준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기료 올려주고 뭐 하더라도 지금 그 이자 부채에 대한 이자 나가는 거를 커버를 하기가 급급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스루풋은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은 동일합니다만은 좀 사고방식이 좀 틀리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생산 재료비라고 얘기했지만 전력이라는 게 재고가 없는 독특한 그런 거니까, 어쨌든 매출 재료비로 봤을 때 37조 1,340억 원으로서 12.8%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증가율과의 갭인 마이너스 20.3%가 갭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전력 구입 단가가 크게 내려갔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전력 판매 전기료를 올렸다라고도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률은 20.1%나 크게 증가했고요.
운영 경비는 1.3%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5로 무려 1.8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한전이야말로 원가회계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기업임에도 관습적인 원가회계 인프라로 세뇌되어 있다. 전력이야말로 재가가 없는 사업이니까 스루폿 관점으로 생각을 정리를 해도 이상이 없는 기업이죠.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이게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되는 것은 원재료 사용량밖에는 없습니다. 재고자산은 한 2,30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년도 말에 비해서 313억 원이 증가했는데 원재료 이런 것들은 전기 발전에 대한 게 아니고 한전 본사에 독특한 하는 게 조금 있어요. 요거에 대한 원재료고 특정 저장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무엇인지는 좀 확실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원전 원료 같은 거를 한전 본사에서 직접 취급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재고자산 증감은 매출원가 산출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업종이다.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하면은 일반 제조업과 틀리게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없죠. 사용된 원료 원재료는 이게 전기 발전에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닐 겁니다. 다른 사업 부문이 있어가지고 13.4% 증가했고 핵심은 전력 구입비겠죠. 37조 원을 구매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2.8%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력 구입 단가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ABC를 더한 금액은 37조 1,340억 원으로서 12.8%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1.3%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가일비를 뺀 것이 현장 운영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워킹코스트라고 가공비로 표현합니다만 제조업이 아니니까 그냥 현장 운영비용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 현장 운영 비율이 1.1%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전력비가 1.1% 내려갔어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전력 구입 단가가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 전력 구입을 이게 억 원이니까 37조 원을 개별로 맞춰줬네요. 자, 그러면은 37조를 전력을 구매해서 42조인가 그렇게 이제 매출이 일어났는데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구입하는 비용은 16.1%밖에 되진 않습니다. 나머지들이 화력 발전으로 제가 알았었는데 기타 회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려 42%나 됩니다. 이게 신재생 에너지 등 또는 열병합 발전을 해가지고 한전에 파는 그런 또 회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및 화력 외에 나머지는 그 재생에너지 등이다 이거죠. 그 비중이 작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전력공사 매입액은 별도 결산 기준으로 작성되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이행 RPS 비용, 비상대기 예비력 금액, 태양광 상계 거래, LNG PPA 리스 비용 차감, 사내 전력료 차감 등이 반영된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기타 회사가 RE100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비율로 인식이 됩니다.
현재도 적지 않은 비중인데도 원자력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로 지방 자급자족으로 하자고 라고 제가 의문을 던지는 거죠. 인구의 어떤 이 분산이나 그 집중, 이런 거로 봐서 과연 뭐 지방 발전이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다 이게요. 그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의 그 변전소 오는데 뭐 하남시에서 뭐 반대를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자관 지방자치를 하면서 다 지역 이기주의에 나라 전체의 국가 이익을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총 제조 비용 일치를 당연히 하고요. 이게 현금 흐름표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아쉽게도 갭2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만큼 좀 불투명합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9,05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20.2%나 크게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그런데 631명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임금은 7,940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 23.5%나 크게 인상을 시켰습니다. 적자가 난다고 해서 2023년에 월급을 좀 깎았다가 다시 올려준 건지 또는 631명이 아마 그 고임금 자들을 내보내 가지고 아니죠. 그 고임금자가 아니죠. 그 저임금 직원들을 내보내서 나머지 그 고임금자들만 남아가지고도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떨어지고 노동 분배율 크게 올라갔습니다. 감가상각비 1.9% 증가했다는 얘기는 뭔가 시설 투자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지급수수료 0.4% 증가했고 수선비가 5.5% 증가했습니다. 한전은 직원을 631명 감원시켰는데 평균 임금이 상승했다면 저임금 신입사원들을 대거 해고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물론 연간 임금 인상률도 포함되어 있을 것임. 경영평가 지표로서 이게 T회전율이라는 게 재고가 없는 회사는 저는 듀퐁의 T회전율로 경영평가 지표를 세웁니다. 왜 T냐 그러면은 이건 듀퐁이 T로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입니다. 이런 착상을 한다는 게 재밌어요. 2.29, 15% 상승했고 수르픈율 20.12%가 상승했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82%입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이미 경영권을 뺏기는 상태죠. 한국가스공사도 83점 몇 프로인가 되어 있죠. 이렇게 못들 하는데 빛을 졌는지 이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가격들을 그동안에 안 올린 죗값이다. 이런 거고 또 뭐 해외 에너지 개발한다고 실패한 돈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요금 올리더라도 장기 건전성 확보가 관건이다. 연세대 명예교수 이름을 빌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신세돈, 충명여대 또 명예교수,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한 거를 빅 싱킹 브리지 타임즈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올려야 할 가스 전기요금은 올리고, 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바우처 등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기존 예산에서 처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릴 건 그때그때 올려줘야 된다 이게요. 지금 한국전력공사가 이자 부채가
이자 부채가 아니고 이건 전체 부채인 연결인 것 같습니다. 202조, 한국가스공사가 47조 4천억 원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잉여현금 흐름을 했는데 이 채권자 자유 잉여를 제가 자유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프리캐시 프로이기 때문에 이게 6조 원이 나갔다는 얘기에 이자 포함해서. 그래서 6조 원 나간 게 0.8%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이자율은 좀 1.9%로 높아진 거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자 부채가 제가 계산하기로는 85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202조는 연결로 이해가 됩니다. 잠깐 제조업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T 회전율로 봐서도 두 가지가 다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면은 이 원재료 가격이니까 전력 구매 단가가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을 거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전력 구입 단가가 얼마나 내려갔느냐? 요게 이제 전체 평균입니다. 7.6%가 전력 구입 단가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수력 원자력에서 구매하는 단가는 1.9% 올려졌습니다. 원재료가 이쪽에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죠. 한소는. 그런데 화력 발전이 5개 발전 자회사가 있는데 17.9%가 내려갔어요. 우리는 재생에너지 쪽은 원재료가 있을 수가 없겠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이런 거라면은 열병합 LNG는 또 나름대로 열병합도 사실은 화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원재료 가격이 화력 쪽에서 크게 내려갔기 때문에 전력 구입 단가가 내려갔다 이렇게 봐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력 판매 단가는 어떻게 됐느냐? 단순 평균에서 3.5% 전기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올랐다기보다도 주택용이 1.9% 올리고요. 일반용은 0.5%뿐이 인상을 안 시켰고 농사용을 8.6% 인상을 시켰네요. 너무 싸니까 반 가격뿐이 안 되네요. 산업용은 5.8% 인상을 시켰네요. 그리고 수력 원자력 가격은 11.5% 판매 가격을 한전에다 파는 거가 올랐습니다. 원전 원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이 판매 단가는 그 일반 평균 말하자면은 그 판매 가격의 반도 안 되죠. 그만큼 싼 겁니다. 원재력이라는 게. 자, 그 킬로와트당 66원 68전이다 이거예요. 그 평균은 뭐 여기 주택용 판매 가격은 152원 65전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원자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전기료를 싸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안전운전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서구에서도 다시 이제 원자력 발전하겠다고 아우성이죠. 유럽이 그 아리백인가 뭐 이따 이틀 거까지 해가지고 좌파 정권 애들이 유럽을 장악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웃는 한 결과는 유럽의 몰락입니다. 거꾸로 아리백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라고 얘기한 것은 과언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유럽의 쇠퇴는 확실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화력발전 단가는 8.5%, 화력발전이 더 비중이 많으니까 이게 내려가서 결국 한전의 구매 단가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적용표로 만들어 본 건데요. 자가 투명은 확인하다. 이렇게 이제 입증 결과는 확인이 됐는데, 다시 한번 좀 표현하면은 그냥 전체로 봤을 때 평균 구매 단가가 그 7.6% 내려갔기 때문에 그 6.8% 정도 전기료를 내려야 되는데, 판매 가격은 평균 3.5%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은 하반기 민간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 다시 올린다니까 가스료도 올리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인기 없는 정책을 하느냐? 전 정권의 누적된 그 인기몰이 이 파퓰리즘에 의해서 전기료, 가스료를 안 올린 죄가 전 정권한테도 당연히 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년도 매출액의 지금 상반기까지 50.1%를 했으니까 예측한다는 거 별 묘수는 없습니다.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연말에 춥고 그러면은 전기를 좀 더 하절기에도 물론 많이 씁니다만은 여름 전력 수요, 냉방 수요, 뭐 이런 것들이 결국 3, 4분기에 주로 또 좀 많이 쓰게 돼 있죠. 8월 달, 7, 8, 9월까지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매출액이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일단 상식적으로 계절적인 수요에 의해서. 그러면은 운영 경비 기준으로 해서 1 더하기 100% 산식으로 했을 때 85조 9,880억, 거의 86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 매출 전력비를 기준해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86조 원을 한다면은 한 2조 3,498억 이익이 날 거로 예상이 되는데, T회전율이 4.6회전 예상이 되는데, 더도 말고 0.1회전만 더 해보자. 2.4% 뭐 좀 전기를 더 쓴다고 보고, 올해 또 폭염이 됐기 때문에 8월달 전력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이 한 88조라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한 2조 6천억 원대, 운영 경비도 조금 더 증가한다고 봤어요. 이렇게 좀 매출을 더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더 들어가지 않겠냐. 0.3% 올라갈 거다. 요거까지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주가는 21,65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0원이 상승이 됐고, PBR은 74% 선입니다. 0.74가 되겠습니다. 주주는 정부니까 산업자원부 같은데 18.2%, 산업은행이 32.9%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6.66%, 외국인이 거래 있을 때만 눈에 띄는데 JP모건이 눈에 띄고요. 외국인이 15.07%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전력공사 상반기 실적을 슬프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방 분산 발전, 생산지 발전 및 소비, 이런 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방별 발전 회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일본의 독특한 이 지리적 문제 때문에 산이 우리나라보다 많죠. 송전선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남한 현재 면적으로는 중앙 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 가지고도 우리나라는 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뭐 지방 발전, 전력 생산 이런 거, 또 북한은 옛날부터 그 풍부한 수력 발전들도 해왔죠. 이런 것들을 등등 감안해서 지금 그 한수원이 원자력만이 아니고 이제 수력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력은 원재료 가격이 안 들어가죠. 그런 등등 생각을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